오늘은 페퍼스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 플랫폼에 대해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부분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에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비디오는 여러분이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플랫폼을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페퍼스톤은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CFD 브로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75만 개 이상의 등록된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호주의 증권 및 투자위원회인 SIC가 포함됩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기관은 흔히 FCA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CUSEC는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로 불리며 아랍에미리트의 DFSA는 두바이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케냐의 CMA는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당국입니다. 바하마의 SCB는 바하마 증권위원회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당신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바피는 연방금융감독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규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플랫폼의 기술적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350개 이상의 CFD 상품을 제공하며 평균 실행 속도가 30ms 미만이고 실행률이 99.89%입니다. 또한 메타트레이더 4, 메타트레이더 5, Ctrader 트레이딩 뷰와 페퍼스톤 트레이딩 플랫폼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포함하여 5가지 다른 플랫폼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결제 수단에서는 비활성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입출금 수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평일 5일 동안 24시간 제공되며 주말에는 추가로 18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퍼스톤은 CFD 브로커로 이는 차익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CFD는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자산 가격의 차이를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단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매수 포지션을 열고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얻고 가격이 내리면 차손을 봅니다. 예를 들어 매도 포지션을 열고 가격이 내리면 이익을 얻고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CFD가 작동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특정 자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자산은 주식, 지수, 통화, 원자재 또는 암호화폐와 같은 다양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포지션을 결정하는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수,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도입니다. 그 후에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총 가치의 일부만 예치하기 때문이며 이 비율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당신의 이익이나 손실이 실시간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을 청산할 때 진입 가격과 종료 가격의 차액을 받게 됩니다. 이제 레버리지는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10대 1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0로 $1000의 포지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은 손실과 이익 모두를 증폭시킵니다. 가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면 훨씬 빠르게 이익을 얻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훨씬 빠르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처음에 예치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빚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페퍼스톤에서 이용 가능한 CFD의 유형으로는 주식에 대한 CFD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기업 주식의 가격에 대해 투기합니다. SP나 다우존스와 같은 지수에 대한 CFD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 은, 석유 또는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에 대한 CFD도 있습니다. 외환 거래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환 CFD도 존재하며 여기에서는 유로 달러 또는 달러 콜롬비아 페소와 같은 통화쌍을 통해 거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CFD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용성은 당신이 있는 관할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페퍼스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르면 당신에게 알려야 할 공식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레버리지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는 손실을 증폭시켜 초기 자본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 몇 초 만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CFD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금융상품입니다. 네 번째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물리적인 소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정보는 최대 81%의 소매 투자 계좌가 CFD 거래에서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정보는 법적으로 꼭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며 명확히 하기 위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대 81%가 손실을 봅니다. 이제 페퍼스톤 내부에서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페퍼스톤은 두 가지 주요 계좌 유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계좌로, 가격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를 기반으로 하며 이 계좌에서는 외환 거래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좌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기 싫어하고 스프레드에 모든 것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레이소 계좌로, 여기서는 스프레드가 표준 계좌보다 훨씬 더 좁지만 각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C트레이더 플랫폼에서는 왕복 수수료가 9유기이며 다른 플랫폼에서는 7일입니다. 이 계좌는 더 낮은 스프레드를 찾고 있으며 거래당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거래량에 따라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가능한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면 페퍼스톤은 5가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메타트레이더 4는 모두가 아는 클래식한 플랫폼입니다. 메타트레이더 와우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며 C트레이더는 빠른 실행을 자랑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트레이딩뷰는 그래프 분석에 이미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완벽한 선택이며, 마지막으로 페퍼스톤 트레이딩 플랫폼은 단순함과 신속함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제 스프레드와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프레드는 레이저 계정에서 00핍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비활성 계정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대부분의 방법에서 입출금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상품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 경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바하마 증권위원회 SCB-의 규제를 적용하며 소매 고객의 경우 주요 통화상에 대해 최대 1.200액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전문 고객의 경우 주요 통화상에 대해 최대 1.500의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제 다른 관할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레버리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FCA 규제에서는 개인 고객의 경우 레버리지가 1.30으로 설정되며 전문 고객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호주 ACK 규제에서는 소매 고객 1.3북, 전문 고객 1.500 레버리지 적용됩니다. 키프로스 세이섹 규제에서는 소매 고객 1.3슉, 전문 고객은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케냐의 CMA에서는 소매업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1대400의 레버리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DFSA에서는 소매업자에게 1대30, 전문가에게 1대500의 레버리지가 적용됩니다. 독일의 바핀에서는 소매업자는 1에서 30까지이며 전문가의 경우에는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과 국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운영 중인 관할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하마의 SCB 규제를 받는 라틴 아메리카인을 위해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는 애플페이, 구글페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국내 및 국제은행 송금, 네텔러, 스크릴, 유니언페이, USDT, 테더, 브라질에 특화된 결제 시스템인 PX, 멕시코에 특화된 스페이, 그리고 소타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데 비교적 쉬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모든 국가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속한 관할권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바하마의 SCB 규제에서는 카피 트레이딩이 허용되며 EAS라고도 불리는 Expert Advisors 또한 허용됩니다. 이것들은 외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사전 정의된 기준에 따라 전략을 자동화합니다. 그 후 거래 신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관할권에 속해 있다면 제한사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FCA에서는 카피 트레이딩이 허용되지 않으며 EAS는 허용되지만 신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중요합니다만 FCA는 소매 고객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호주의 에이시크에서는 카피 트레이딩이 허용되지 않으며 EAS도 허용되지 않고 신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케냐의 CMA에서는 카피 트레이딩이 허용되며 EAS도 허용되지만 신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MA는 어떤 고객에게도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치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전략이 관할권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고려한 후 이 플랫폼을 사용해보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투자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페퍼스톤은 데모 계정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첫 번째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데모 계정은 가상의 돈으로 거래를 연습하는 계정으로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플랫폼을 시험해보고 CF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전략을 연습하고 시스템 전체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완벽하게 들리지만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데모 계좌와 실제 계좌는 기술적으로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다릅니다. 데모 계좌에서는 당신이 거래의 80%에서 이길 수 있고 자본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미 마스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좌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다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돈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손실을 보는 거래는 아픕니다. 이제 가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수익이 날 때마다 손실로 바뀌기 전에 빨리 닫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것은 심리입니다. 그리고 심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 진지하게 임하라고 권장합니다. 즉 데모 계좌로 시작할 때 단순히 시험 삼아 움직이지 말고 실제 자금으로 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가상의 상황에서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제공한 모든 조사와 정보를 근거로 하여 페퍼스톤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다른 플랫폼에 비해 상당한 안전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구, 빠른 실행, 경쟁력 있는 스프린트,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견고한 플랫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CFD 거래에서 81%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81%가 플랫폼이 나빠서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CFD 거래가 상당히 복잡하고 레버리지가 위험을 내포하며 변동성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충분한 교육, 규율, 위험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페퍼스톤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예스나 노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결정을 하신다면 정확히 무엇에 뛰어드는지 알고 위험을 이해하며 절대 잘 들으세요. 절대 잃어도 되는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투자할 때 손실은 게임의 일부이며 손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도구를 운영할 CF 플랫폼을 찾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면 페퍼스톤은 확실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끝까지 보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위쪽 화살표 그래프 이모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